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를 알려드리고 있는 아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리학원 첫 번째 시간으로 힘과 운동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텍스트는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소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라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과 운동 부분이고, 이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고, 그리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힘이 있는데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운동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분류할지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를 처음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로부터 시작해야겠죠. 어떤 값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일단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걸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기고, 이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겠죠. 속도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러고, 이제 물리학 2에서는 힘의 평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힘은 가해지는데 운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력학이라고 그런 부분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원 처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요. 자,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건 물리학 2에는 나오고 1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개념은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스칼라와 벡터 양이라는 것입니다. 스칼라 대 벡터. 자,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걸 스칼라라고 합니다. 크기만 갖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속력이라는 게 있고, 거리라는 게 있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스칼라 양이고, 벡터 양은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갖는 걸 벡터 양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것 중에는 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게 있고, 가속도가 있고, 운동량이 있고, 충격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동 거리는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을 텐데, 1, 2, 3번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다 다르겠죠. 실제 이동 거리는 얘가 움직이는 거리를 다 합한 걸 이동 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스칼라형이 되고, 우리가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잊고 얘를 화살표로 표시해 주면 얘는 변이가 되고, 이 변이는 방향은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고, 크기는 요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고, 요 절대값을 크기라 그러고, 그럼 A와 B를 잇는 최단 거리를 변이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양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눠 생각할 건데, 주로 물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 양을 생각해 준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 거리와 변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죠. 걸린 시간은 주로 델타 T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2-T1 혹은 T- 초기 T1을 0이라고 넣고 T2를 T라고 놓으면
t가 되겠죠. 그랬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뭐 t, 이게 이제 걸린 시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총 이동 거리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변이는 아까 나타내는 걸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보통 델타 t분의 델타 s라든지 이동 거리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변이를 속도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t라든지,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서 보통 d로 많이 나타내 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가속도라는 게 있을 텐데, 자, 가속도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속력이 아니고 속도의 변화니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내고, 얘는 t분의 v 마이너스 v0, 처음 속도를 v0로 그러고 나중에 속도를 v라 그러면 가속도는 t분의 v 마이너스 v0로 나타내고, 보통 우리가 이제 a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양이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공식을 나중에 유도할 건데, 이때 이 정의를 따라서 공식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운동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운동의 분류는 여기 책을 보시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무빙 워커나 엑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등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과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안 하면 되는 게, 속력과 속도를 분류를 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가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리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부분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등가속도라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는 A라고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A가 항상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물리에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디에 있을지, 처음에 위치가 x0에 있었는데 얘가 t초 후에는 x에 있고, 처음에 속도가 v0에 있는데 t초 후에는 v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가 주어졌을 때 나중에 속도와 나중에 위치 등을 알아내고자 하는 게 우리가 물리를 기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이제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 보면 A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A는 T분의 V-V0라 그랬죠. 얘가 정의라 그랬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의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V는 V0 플러스 AT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가 A일 때 T초의 속력은 V는 V0 플러스 AT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치도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이 되겠죠. V 플러스 V0가 될 텐데, 얘는 2분의 V라는 게
v0 플러스 at였고 v0를 해주면 v0 플러스 2분의 1 at가 되겠네요. 얘가 평균 속도가 되고 우리가 변이를 s라고 그러면 s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v0 플러스 2분의 1 at 곱하기 t를 해주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라 그러면 s는 x 마이너스 x0가 되겠죠. 얘가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니까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얘가 1식, 우리가 얘를 2식이라 그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v는 a라는 게 t분의 v 마이너스 v0였죠. 그 다음에 v 바라는 거는 2분의 v 플러스 v0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근데 v바 곱하기 t를 해주면 얘가 s가 됐었죠. 그래서 이걸 3식, 4식이라 그러고 3식과 4식을 곱해주면 자 as는 v-v0분의 t분의 v-v0 곱하기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t를 없애주면 정리를 해주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은 5식이라 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런 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봐왔던 식들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는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다음에 v바는 2분의 v 플러스 v0. 여기서 이제 우리가 v바 곱하기 t를 해주면 얘가 s가 된다. 그래서 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4개를 이용하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유용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를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자, 두 번째는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와 시간은 윗식의 v0가 되고 여기서 가속도가 기울기가 되는 이런 직선 운동이 되겠죠. 얘는 기울기가 a가 되겠죠. 자, 기울기가 a가 플러스이면 위로 증가할 거고 a가 마이너스이면 속도가 감소하겠죠. 자, a가 음수인 경우 위에 거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위에 있는 식과 같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는 2차 함수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x0가 되고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과 같이 2차 함수꼴로 나타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자, AT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요 면적은 이때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T의 그래프에서의 이 면적은 얘는 V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면적은 변이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고, VT의 그래프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기술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 운동이 원동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는데,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이라는 게 있는데, 자, 힘의 단위는 유명한 최고의 물리학자인 뉴턴의 이름을 따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표시는 F로 해주죠. 힘은 폴스니까 F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1뉴턴이라는 것은 1kg에다가 힘을 가해서 1m/s 제곱의 가속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힘이 1뉴턴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힘의 합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칼라 벡터를 좀 더 배우시면 좀 더 쉬워지게 될 텐데, 물리학 1에서는 1차원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힘의 합성은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자, 어떤 물체에다가 힘이 가해지는데 F1과 F2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해지면 우리가 얘를 알자 힘이라 그러는데,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더해준 걸 알자 힘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자 힘은 모든 힘을 다 더해준 거다. F1과 F2가 같은 방향으로 가해지면 F1 플러스 F2가 될 것이고, F1과 F2가 반대 방향이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M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F1만큼, 그리고 오른쪽으로 F2만큼이 작용하면 시그마 F는 F1 마이너스 F2가 되고, 이제 얘는 방향이 결정돼야 되겠죠. F1이 더 크면 왼쪽 방향이 크고, F2가 더 크면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벡터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라는 힘이라는 거는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평형은 균형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R자 힘이 0이다. 그래서 시그마 F를 다 더해주면 0이 된다는 거죠. 힘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은 그 물체에 실제로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힘들을 다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이런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면 요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배우겠지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정의를 해준 거는 이 뉴턴의 법칙을 배우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뉴턴의 법칙이죠. 자, 뉴턴의 법칙은 뉴턴이 이 세상을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자, 그렇게 해서 만든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 기하학을 배웠을 텐데, 기하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원론이라는 책을 쓴 유클리드잖아요. 유클리드가 원론이라는 책을 썼을 때 공리를 최소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수학이라는 기하학의 큰 탑을 쌓아왔듯이,
유클리드의 원론 이후로 쓰여진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뉴턴의 법칙도 뉴턴의 법칙 1, 2, 3법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뉴턴의 이 역학 체계가 전부 다 이루어져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걸 다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저렇게 뉴턴이 이 세상을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줬네,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일단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고 우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하고 있으려고 한다. 물체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려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나타내는 것은 아까 알자 힘을 얘기했죠. 어떤 물체에 미치는 모든 힘을 더해줬어요. 근데 모든 힘을 더해준 게 0인 상태.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든 힘이 작용하는데 이 주위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합했더니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힘이 0일 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속도가 V인 물체는 속도가 V로 계속 운동을 하고, 속도가 0이었던 물체는 계속 속도가 0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성의 법칙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제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속도의 법칙이죠. 자,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자 힘이 어떤 F라는 힘을 가져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는 경우죠. 힘이 존재하게 되면 힘이 없을 때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힘이 존재하게 되면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F는 ma라는 가속도가 생기고, A에 대해서 나타내면 A는 m분의 F. 우리가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거기에 비례상수가 질량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힘 F를 가해주면 A만큼의 가속도가 생기더라.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이라 그러고, 힘은 아까 뉴턴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 1뉴턴이란 거는 1kg의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줘서 1m/s의 제곱의 가속도가 생길 때, 이때 가해진 힘을 1뉴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은 제2법칙으로 힘이 있을 때 생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는 거는 여기에 비례상수다. 질량이 클수록 많은 힘을 줘야지 가속도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질량이 큰 놈과 질량이 작은 놈이 있을 때는 똑같은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량이 큰 애에다가 훨씬 많은 힘을 가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3법칙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죠. 이제 요거는 정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힘의 반작용이 뭔지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힘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란 게 물체가 있겠죠. M1, M2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3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면 이 힘은 F12, F21이라고 1이 2에 미치는 힘, 2가 1에 미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F12는 F21이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0이 된다. 그래서 F12 플러스 F21은 0이 된다. 이 얘기는 F12는 1이 2에 가해지는 힘이고 F2는 2가 1에 가해지는 힘이라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되는 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호작용이고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R자 힘이 0인 거하고는 그리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항상 작용 반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여러 가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데 거기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들이 몇 개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작용 반작용은 아니다.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라는 거는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우리의 몸무게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작용은 우리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손바닥으로 서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서로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벽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이 있겠죠.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 반작용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로켓 원리 같은 거 있죠. 로켓은 뒤로 가스를 뿜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중력 같은 경우도 있겠죠. 중력은 우리가 지구를 당기는 만큼 지구도 우리를 잡아당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 객관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운동 방정식을 배웠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배웠는데 A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배웠죠. 그러면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는 V0 플러스 AT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그 다음에 V바를 평균 속도를 2분의 V 플러스 V0라고 놓으면 S는 V바 곱하기 시간으로를 해주면 된다. 이 네 가지 식은 우리가 문제 운동을 기술할 때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이걸 식을 유도하는 것도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턴의 법칙을 배웠죠. 자, 뉴턴의 법칙은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을 배웠죠. 관성의 법칙은 힘이 R자 힘이 0일 때 물체가 그 상태를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죠.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속도가 0인 거는 0을 유지하고 속도가 V가 있으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을 배웠죠. 가속도는 시그마 F가 0이 아니고 어떤 F라는 R자 힘이 존재할 때 이 F 때문에 가속도 A가 생긴다. A는 M분의 F의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힘이 0이 아닐 때는 이런 가속도가 생기더라.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을 배웠죠. 작용 반작용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서 나타내는데 두 작용과 반작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F만큼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는
첫 번째 물체에다가 마이너스 F만큼의 힘을 작용하더라. 그래서 F12 플러스 F21을 해주면 0이 된다. 물체 1이 2에 미치는 힘과 2가 1에 미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더라. 뉴턴의 법칙은 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한 걸 뉴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질량이 m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F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생기는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A는 m분의 F.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에 M1이 있고 여기에 M2가 있고 이렇게 얘네들을 이어 놓으면 뭐 두 개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F1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F2만큼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때 A는 F1과 F2는 방향이 반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2가 F1보다 더 크다 그러면 가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F2 마이너스 F1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얘가 R자 힘은 F1 마이너스 F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M1에 걸리는 M1의 R자 힘을 F1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M1에 걸리는 R자 힘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이제 힘을 다 기술해 보면 이 줄이 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M1에 대해서는 가속도는 똑같은데 얘는 M1분의 힘이 T-F1이 되겠죠. 그래서 M1에 가해지는 힘은 T-F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1은 M1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M2에 대해서는 M2분의 F2-T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보면 F2-T는 M2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들을 1식과 2식이라 그러고 얘를 더해주면 F2-F1은 M1 플러스 M2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서 A는 M1 플러스 M2분의 F2-F1과 같이 아빠하고 똑같은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는 M1에 미치는 R자 힘은 T-F1이고 M2에 미치는 R자 힘은 F2-T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 수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질량이 M1 플러스 M2고 그 다음에 실제 R자 힘은 F2-F1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기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법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할 때 어떤 물체 A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F1, F2 물체 A가 있으면 이게 보통 이제 M1이라고 나타내면 여기에 F1도 있을 거고 F2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데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작용과 반작용하는 게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F1, F2, F3, F4, F5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시그마 F가 0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에요. 그런데 F2하고 F5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을 수가 있죠. 이러면 얘에 작용하는 반작용이 반대쪽으로 F5'과 F2'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F5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게 F2'이 있는데 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힘에 대해서 그거의 반작용은 그 힘과 쌍을 이루는 힘을 찾아줘야 된다.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